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김지선입니다. 대한수면호흡학회 읽어주는 저널 소개해드릴 저널은 2022년 JCSM 스페셜 아티클로 ASM에서 하이포니아 스코링 룰 태스크포스 줄여서 HSRTF 팀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배경과 하이포니아 스코링 권장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필기 없이 서술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보는 재미는 없지만 하이포니아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미국 수면의학회에서는 어라우절과 연관된 호흡 이벤트를 OSA 진단에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포지션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ASM 스코링 매뉴얼에서 레커멘드하는 하이포니아 정의는 산소 포화도 3% 이상 감소 또는 어라우절과 연관된 에어플로우 30% 이상의 감소가 10초 이상 지속되는 경우죠. 미국의 여전히 많은 수면 시설들에서 ASM 스코링 매뉴얼의 레코멘드가 아닌 업셋터블 하이포니아 정의인 4% 이상의 산소 포화도 감소와 관련된 호흡 이벤트만을 계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레코멘드 하이포니아 정의 적용 시 OSA로 진단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진단을 받지 못하고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또는 어라우절 정의를 레커멘드하는 취지이자 목표는 OSA 환자를 더 많이 진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4% 디세츄레이션 정의로 진단을 받지 못하고 증상을 겪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CMS와 많은 보험회사들은 여전히 4% 기준으로 하는 하이포니아 규칙을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얼마 전 새로 나온 ASM 스코링 매뉴얼 버전 3에서는 3% 또는 어라우절 포함된 하이포니아 규칙 하나만을 인정하기로 하였고 4% 디세츄레이션 감소 기준을 업셋터블 대신에 옵셔널로 하향평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하이포니아의 정의가 두 개 존재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고 그리고 현재 ASM에서 권장하는 스코어링 기준을 사용하지 않은 많은 수면 시설들에서는 이 하이포니아 정의의 변경을 위해서 엑스트라의 교육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ASM 회원 및 정부, 보험회사, 기기 제조업체 등 사이에서 ASM에서 권장하는 성인의 하이포니아 스코어링 기준을 채택하고 시행시키기 위한 전략을 만들고 추진하기 위해 이 하이포니아 스코어링 룰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이포니아 룰에 대한 히스토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CMS가 에어플로우 30% 이상 감소, 산소 포화도 4% 이상 감소를 기준으로 한 AHI 사용을 인정했습니다. 2007년에는 ASM 스코어링 매뉴얼에서 4% 기준을 레커멘드, 3% 이상 산소 포화도 감소 또는 어라우절과 관련된 50% 이상의 에어플로우 감소가 10초 이상인 경우를 얼터너티브 데피니션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수면무호흡증 데피니션 태스크 포스에서 에어플로우 30% 이상 10초 이상 감소하면서 세츄레이션 3% 이상 감소하거나 어라우절과 관련된 하이포니아 정의를 레커멘드 하였고 이로 인해 증상이 있는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ASM 스코어링 매뉴얼은 이후 레커멘드 데피니션과 업셋터블 데피니션 내용을 포함을 하였고 하지만 CMS가 여전히 4% 정의를 요구한다는 것이 문제이고 CMS는 3% 또는 어라우절 정의로 점수를 매긴 하이포니아가 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만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HSRTF를 소개하면 5명의 수면의학 전문의로 구성하여서 2018년에 처음으로 모였고 이후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HSRTF는 먼저 ASM 인증 수면시설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하이포니아 스코어링 룰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베이를 실시했고 대부분의 수면시설에서 4% 규칙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에서 두 가지 하이포니아 정의로 보고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서 이 HSRTF는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들과 회의를 진행을 했고 대부분의 업체에서 4% 그리고 3% 또는 어라우절 두 가지 정의를 기반으로 해서 하이포니아를 측정하고 리포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것이 쉽게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미국 흉부학회 그리고 수면연구학회, 신경과학회 등 주요 의료단체를 대표하는 의사들 그리고 수면 관련 저널 편집자 등으로 구성된 하이포니아 스코어링 룰 워킹 그룹과 함께 하이포니아 정의가 임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방법들에 대해 논의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이퍼미아 정의에 따라 OSA 유병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4% 디세츄레이션 정의를 사용하면 3%나 3% 또는 어라우절 정의 때보다 OSA 유병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게 되고, 최근 연구에서는 4% 기준 그리고 3% 또는 어라우절 기준으로 하이퍼미아를 정의하는 경우 AHI 5 이상을 나타내는 환자의 비율이 각각 47%, 72%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과의 관련성이 있어 3% 또는 어라우절 기준 적용 시 4% 기준일 때보다 AHI 스레졸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3% 또는 어라우절 정의로 하이포미아 스코링 한다면 좀 더 높은 AHI에서 내과적 질환들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고, 둘 중 어떤 정의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AHI 5 이상을 나타내는 인구가 많다는 것은 이 마일드 OSA 환자들의 진단에 있어서 AHI 조건과 함께 관련 증상이나 동반 질환도 함께 필요하다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4% 정의를 사용하면 3% 또는 어라우절 때보다 65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과 여성들에서 OSA로 진단받는 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는 4% 기준으로는 OSA에 들지 못하지만 3% 또는 어라우절 기준으로만 OSA를 진단받는 구는 여성에서 남성보다 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3% 또는 어라우절 할포미아 정의를 사용함으로써 연령과 성별에 따라 OSA 치료와 관련된 건강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단 이러한 변화된 할포미아 정의가 인종에 따라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마일드 OSA 환자의 경우 CMS 기준으로 CPAP 처방을 받으려면 AHI 5 이상 및 증상 또는 심혈관계 증상이 모두 필요합니다. PSG 검사를 시행한 112명의 대상자들의 AHI와 증상 관련 임상 기록을 모두 확인한 연구에서는 3% 또는 어라우절 정의 시 80.5%가 CPAP을 처방받을 자격이 있었고, 4% 정의를 사용하면 63%가 CPAP 조건이 되었습니다. 65세 이상 환자만 고려했을 때는 하이포미아 정의와 관련 없이 동일하게 92.6%가 CPAP 보험 자격에 해당되었습니다. 즉, 4% 정의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3% 또는 어라우절 정의를 사용하여서 CPAP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마일드 OSA 환자를 제외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OSA 환자 진단 시 각 두 정의의 영향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AHI와 임상 기록을 모두 사용한 보다 큰 임상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이포미아 이벤트와 관련된 디세츄레이션의 시비어리티는 OSA의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병태 생리학적 요인입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3%가 아닌 4% 이상의 디세츄레이션이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다른 연구들에서는 3% 또는 어라우절 정의 시 부정맥, 고혈압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파퓰레이션 스터디들에서 CBO OSA가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 CPAP 치료가 이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아웃컴에 이점이 있다는 것이 RCT에서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히 마일드 OSA에서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와의 연관성은 적을 것이고, 주간 졸림, 기분, 삶의 질 등의 개선을 마일드 OSA 치료 목표로 해야 하는데, 이때 3% 또는 어라우절 정의가 4%보다 더 유리하겠습니다. 수면에서 빈번한 어라우절은 수면의 회복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라우절과 관련된 레스피레이터리 이벤트는 오토 디세츄레이션과는 별개로 생리학적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어라우절로 인한 하이포미아를 따로 분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3% 또는 어라우절 기준으로는 OSA로 진단이 되지만 4% 기준으로는 진단되지 않는 환자군에서 ESS 스코어에서 OSA가 없는 그룹보다 졸리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 중요한 점은 4% 기준으로 진단된 OSA 환자군과 비슷한 ESS 스코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의 63.4%가 어라우절로 인한 하이포미아가 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즉 마일드 OSA 환자군에서 하이포미아의 어라우절 기준을 포함시키면 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졸린 환자군을 식별할 수 있음을 의미하였습니다. 3% 어라우절 또는 4%로 진단된 마일드 OSA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의 효과를 확인한 유일한 연구인 머지 트라이얼이 있는데, 펩과 기존의 슬립 카운셀링 치료를 3개월간 비교한 RCT 연구입니다.
4% 기준으로 OSA가 아니지만 3% 또는 어라우절 기준으로 마일드 OSA를 진단받은 환자가 전체 연구 대상자의 3분의 1에나 해당이 되었고, 이 군에서 치료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펩 치료군에서 ESS 스코어나 삶의 질 설문지에서 카운셀링보다 유의한 개선이 있었고, 이 연구는 3% 어라우절 기준으로 진단된 환자가 적극 치료를 받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 군에서 치료 효과를 평가한 연구가 원체 이 연구밖에 없기 때문에 워킹 그룹에서는 이 3% 어라우절 기준으로 진단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펩 치료의 RCT를 계획하여서 그 군의 특성과 주간 졸림이나 삶의 질 저하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페이퍼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 또는 어라우절 하이퍼니아 정의를 사용하면 증상이 있는 젊은 군과 여성에서 OSA를 진단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4% 정의를 사용하면 OSA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마일드 OSA에서 펩 치료의 효과를 검증한 RCT 연구에서 펩 치료가 3% 어라우절로만 진단되는 마일드 OSA 군의 졸음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여서 진행 예정이고, 이러한 군에서의 치료의 주요 목표는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가 아닌 증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